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8월이 아직 이틀 남았는데 어느새 가을이 한 걸음 다가온 게 느껴지죠? 이 느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중한 건지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실감합니다.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정말 웃지 못할 뉴스들을 최근까지 쏟아냈죠. 유럽에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다는 얘기. 그래서 이탈리아는 매일 머리를 감으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는 얘기. 또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수천 년 묻혀있던 고대 유적이랑 공룡 발자국까지 나왔다는 얘기. 이게 도대체 사실인가 싶은 뉴스들이 이어졌는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닥칠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더욱 주목을 받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ESG.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커먼라디오는 지금 우리 지역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너무나 시급히 필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로 ESG에 주목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커먼라디오는 ESG가 대체 뭐고 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지, 또 이게 우리나라,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단어가 될지, 또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정치권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차례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인터뷰로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주 병지역구 김성주 의원을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ESG가 아직 생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ESG라고 하면은 뭐? MSG?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네, ESG가 뭔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 공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네.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 사회, 기업의 지배구조로 확대해서 폭넓게 보는 것입니다. 네.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 사회를 의미하는 social,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의 앞글자 영어를 합쳐서 ESG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 개념은 UN 산하기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네. 현재는 모든 나라에서 표준화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로 확대해 나가는 예. 그런 경영 방침을 ESG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친환경이나 기후위기 대응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인가요? 출발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오래된 약속이었죠. 네. 그러나 기업은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부패나 독재, 전쟁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하고 내부의 의사결정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도 받아왔습니다. 당면하게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 감축 사회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네.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기업,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분들도 있고 우리 현실에서 이제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ESG냐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그런 반대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니 그냥 잘 벌어서 고용 창출하고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지 무슨 환경보호, 사회운동, 민주주의까지 실천하자고 하는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수익을 내려면 지구가 망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은 이제 소비자들이 사지 않습니다. 네. 예, 또 대한항공처럼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벌어진 기업의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제는 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진의 오판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가 없다면 더 큰 리스크로 인해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네. 기업의 경영에서는 ESG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ESG 실천이 없는 기업은 성장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락 회사의 CEO인 레리 핑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환경 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네. 즉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이제는 지속 가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EU가 유럽이 2024년부터 기업 공급망 실사법, 일명 인권 실사법인데 이걸 적용합니다. 네. 즉 유럽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면 그 기업의 인권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유럽의 자동차를 팔 때 현대자동차도 실사 대상이지만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도 실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기업에게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연기금 같은 투자 기관에서 ESG 경영을 하지 않는 회사에는 뭐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 투자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공급망 실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ESG를 정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ESG 경영에 대한 의식과 변화 속도는 세계 기준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주 뒤지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가 뭔지 이렇게 묻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뭐 많이는 좀 들어봤기 때문에 네네. 뭔지는 알지만 이게 진짜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이게 무슨 과거의 기업의 사회적 공헌처럼 그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귀찮게 매년마다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를 볶아대느냐 뭐 이런 인식이 아직 일반적인 것으로 남아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ESG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네. ESG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는 너무 지쳐지지도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우리 사회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원리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게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 네. 또 이것을 좀 뭐랄까 마케팅이나 기업 홍보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소위 이제 ESG 워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세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페인트 칠해서 녹색 페인트 칠하면 아 우리 기업은 친환경 실천 기업이다. 뭐 ESG 모범 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 뭐 그린워싱처럼 ESG도 벌써 ESG 워싱 얘기가 나올 정도군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ESG에서 E에 해당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꼴찌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과거에 이제 MB 정부가 녹색 선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태양광 또 풍력 발전들을 좀 키우겠다 해놓고 나서 갑자기 또 원전 강화로 가버렸습니다. 아, 네. 예, 그때 좀 우리가 많이 좀 그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좀 뒤진 거죠. 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린 뉴딜을 표방하면서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 연료에 의한 에너지 의존도를 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은 일정 수준 유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써왔지만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작도 늦었고 투자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걸고 다시 원전 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나서면서 네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줄고 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지난 5월 추경 때 기후 대응 예산을 본 예산 대비 대폭 삭감했습니다. 또 특히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핵심인 기술 개발 예산을 11% 삭감했거든요. 그럼 더욱더 우리는 ESG 흐름하고는 좀 반대되는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뭐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앞에 문재인 정부 한 것은 무조건 다 부정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린 뉴딜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그런 그 탄소 중립 관련 예산, 특히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 연구 개발 예산들을 피우면서 많이 대폭 삭감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꾸준히 투자하고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흐름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텐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좀 잘해야 할 텐데 이런 네. 거는 정말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러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우리의 수준이나 상황, 이게 앞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는 뭐 ESG가 하나 유행이냐, 또 이제 이거를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논란이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네.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일찌감치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네. 이것이 너무 좀 빠르다, 과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일각의 좀 우려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미루거나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활용해서 우리 기업과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나 기업이 이런 ESG의 흐름과 대세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우리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고요. 전라북도 지자체가 좀 나서서 기업의 ESG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전라북도 같은 지자체도 최근에 제가 보니까 캐나다의 토론토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자체로 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충남도가 그런 걸 낸 적이 있는데, 네네. 전북도도 앞서서 그러한 보고서를 기업에게만 요청하지 말고 지자체 스스로 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구나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생산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린뉴딜 1번지 전북을 내걸고 이런 그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서 오히려 ESG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범적인 지역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만 들었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새만금이 그린 뉴딜의 중심지, 그리고 또 이 전라북도가 ESG 경영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의식부터 바꿔야 되고, 그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전라북도가 이 ESG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CBS가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ESG 경영의 성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